이제는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시죠. 세 번째는 설 연휴입니다. 이렇게 설 연휴에 돈다발이 막 쌓여 있네요. 어떤 이슈일지 열어주시죠. 설 연휴를 앞둔 마지막 거래일 현금 확보 필요할까입니다. 내일을 마지막으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명절 연휴에 들어가죠. 보편적으로 아까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연휴 전에는 대외 리스크를 경계하면서 주식을 좀 팔고 가자라는 심리가 나타나곤 했는데요. 이번엔 좀 나타나지 않은 것 같기는 한데 제가 또 찾아보니까 특별히 일정은 없고 13일에 딱 CPI 하나 있더라고요. 그럼 내일은 좀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원래는 그래서 연휴 전에는 이제 현금 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게 일반적인 투자 패턴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시장 흐름 아닌 것 자체가 같아요. 완전히 지금 달라지고 있는 장세이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대응을 하려면 시장의 이런 패턴에 빠르게 익숙해지고 카멜레온처럼 계속 전략을 바꿔나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시장이 지금 추세를 봤을 때 견고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단기 조정 줬을 때는 계속 점진적인 비중 확대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도 이제 연휴 전인데도 불구하고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옵션 만기일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보통 옵션 만기일 전후로 해서 변동성이 커지기 마련인데 그 변동성이 오히려 지난주에 어떻게 보면 좀 선반영이 됐었던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변동성이 컸었고,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연휴 전인데도 불구하고 시세는 계속해서 끌어나가는 모습들이 관측이 되고 있거든요. 사실상 이제 전 세계 국가로만 봤을 때는 연휴 기간이요, 우리나라와 중국만 그 설 명절이 지금 좀 길게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이제 국가들은 우리가 이제 쉬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증시가 개장을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기관들도 만약에 우리 국내 지금 주식 투자 비중이 높다면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일부 차익 실현은 지난주 저는 다 얼추 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오늘 이제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쪽에서 수급이 빠져나갔어야 되는데 오히려 강한 수급이 들어오는 걸로 봤을 때 내일장에서는 뭐 요일 특유의 그런 장세 흐름 속에서 약간의 좀 되돌림 흐름이 나올 수 있겠지만, 연휴가 끝나고 나면은 또다시 수급이 또 강하게 들어올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금 확보를 하시기보다는 지금은 현금을 쟁여둘 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그런 섹터들, 지금 아직까지는 에브리싱 랠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조정을 주고 있는 섹터는 계속해서 좀 눈여겨보면서 종목을 조금씩 매수를 하는 관점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주도주 같은 경우에는 수급 쏠림이 연휴 끝나고 나서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 있는 종목이 있다면은 미리 좀 사전에 관심 종목에 정리를 해놨다가 연휴 이제 지나고 나서 흐름 보면서 계속해서 비중 확대를 하시는 것도 저는 유효한 전략이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현금 쌓아둘 때가 아니다라고 좀 명확하게 말씀을 주셨네요. 근데 제가 생각해보면 금요일장은 늘 내렸던 것 같거든요. 내일 내린다면 담아볼 만한 섹터는 어딜까요? 일단은 저도 곽 대표님 전략에 동의를 하는데요. 일단 내일 담아볼 섹터라고 하면은 구조적으로 성장이 시작된 거, 혹은 이제 정책 수혜가 예상되는 업종들은 담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대표님 말씀대로 이제 연휴 지나면은 수급 쏠림 현상이 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일은 상대적으로 눌려있는 업종들 같은 경우 우리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고요. 다만 이제 좀 비중을 축소해야 되는 것들은 뭐냐, 몇 가지가 있습니다. 단기 급등한 종목을 내가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다면 좀 어느 정도 조정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무조건 이제 테마성 강한 짙은 종목들이 있는데 그런 종목들도 저는 어느 정도 비중 조절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연휴 기간 동에는 저희가 대응을 못하죠. 대응을 못하는데 글로벌 증시 이벤트는 예정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증시 이벤트에 민감한 종목들 같은 경우도 조금 내가 비중이 과하다 싶으면 어느 정도 비중 조절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책 수혜 가능한 업종들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국인하고 기관 수급이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조금은 비중 늘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종목별로 좀 대응이 필요할 것 같네요. 그래도 정책 수혜가 가능하고 구조적 성장이 가능한 섹터로는 비중을 늘려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셔서 원전 이야기를 또 해볼까 해요. 원전도 이제 SMR 개발 촉진법이 국회 본회의를 좀 통과한 상태이기도 한데요. 사실 많은 종목들이 저는 그래도 꽤 고가권에 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도 매수할 수 있나요?
예, 저는 원전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데요. 원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민간에서 주도하기 어려운 산업입니다. 미국이랑 저희는 생태계가 달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주도하고 있는 업종이 바로 원전인데 원전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정치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관세 협상 뭐 시원하게 끝난 상황은 아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 같은 경우는 계속 기대감이 더해질 수밖에 없는 게 미국 같은 경우는 조선도 망가졌는데 원전도 심각하다 말씀을 드렸었고요. 네. 결국에는 우리 원전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전망이 밝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지금 원전은 우리나라 안에서만 지금 볼 게 아닙니다. 원전 전 세계적으로 확대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모멘텀이 반영될 거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최근에 시장 순환매가 반도체 금융주 중심으로 돌면서 약간은 소외가 됐습니다. 약간 소외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 대장주라고 불리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거래량을 보시면요. 최근 1월 달 들어서 계속해서 거래량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점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꾸준하게 거래량이 유지가 되고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꾸준하게 순환매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모멘텀도 굉장히 많고 체코원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으로 반영될 예정이기 때문에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이 될 수 있겠고요. 일단 SMR 촉진법이 통과가 되면서 여기 수혜를 볼 수 있는 것들은 일단 첫 번째는 SMR 관련주들이죠. 두산 에너빌리티도 해당이 되고 뭐 약간 이제 곽유정 대표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던 한전기술 이런 것도 해당이 되는데 SMR은 여기서 끝날 테마가 아닙니다. 뭐 원데이 투데이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지금 반도체 AI 시장이 확대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이 밸류체인 궤가 다시 한번 순환매가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심에는 전력이 있고 이 전력난 해결하려면은 뭐 태양광 신재생도 좋지만 가장 좋은 효율성은 원전이다 말씀을 드렸고요. 원전 시장 이제 막 본격적으로 개화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원전주들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네요. 유정 대표님한테도 여쭤보고 싶은데 시간이 살짝 부족해서 그러면 한전기술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네. 한전기술을 이 매경 주식리그에서 또 편입을 하기도 하셨지만 사실 이번 주 흐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술 쪽에 좀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거든요. 네네. 이 종목별로 좀 변화가 나타나는 거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그래도 한전기술이나 투산 에너빌리티, 뭐 삼성물산 이쪽이 좋은지 좀 궁금해요.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코스피 200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사실 원전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나 현대건설, 한전기술과 같은 종목들은 약간 좀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그런 시기라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중소형 종목인 우리기술이라든지 보성파워텍과 같은 종목들은 시세를 계속 터뜨리고 있는 그런 맞아요. 모습들이 관측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대형주로 갔다가 중소형주로 갔다 하는 핑퐁 장세가 나온다라는 점. 근데 결국에는 원전으로 묶여있는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중소형 종목들이 또 한번 한 차례 시세를 터뜨리고 난 다음에 다시금 대형주 쪽으로 수급이 이동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한전기술 같은 경우도 이따가 리뷰 더 도와드리려고 했었는데 계속해서 긍정적인 흐름들 기대해 보셔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 순환매 속에 그냥 지금은 이 대형주가 살짝 좀 쉬고 있다라고 좀 해석해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이제는 또 설 연휴 앞두고 오늘 또 뉴스가 하나 등장했어요. 2차 ESS 수주전의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이 시장의 예상을 깨고 SK온이 가장 많이 좀 가져가게 됐는데요. 이게 SK온이 가져간 게 굉장히 의외다라는 반응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인터배터리까지 그래도 조금은 관망하자라고 말씀을 주셔서 SK온의 그러면 재평가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꾸준히 관망하는 게 좋을까요? 골고루 저는 그 ESS 쪽에서 나눠 가져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결국에는 수출 주도형 산업들이 계속해서 시장을 주도해 나가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그 1차 수주전에서 가장 또 많은 물량을 따냈고 이를 토대로 미국 시장에 또 진출을 할 수 있는 토대가 잘 마련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미 미국에 공장을 많이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 라인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라인을 ESS로 이제 바꿔서 계속해서 대규모 공급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거에 비해서 SK온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지금 트랙 레코드가 좀 부족한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의도적으로 정부에서 ESS 산업을 좀 밀어주기 위해서 도와준 건가요? 네, 그렇게 좀 나눠서 파이를 가져갈 수 있도록 조율한 게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SK온이 50% 정도 이제 수주를 따내긴 했었지만 역시나 또 삼성 SDI가 비용적으로 사실 손해를 보면서도 계속해서 이제 입찰 경쟁
뛰어들었기 때문에 35% 선방을 했고요. LG엔솔 같은 경우는 14%긴 하지만 LG엔솔 자체 사실 국내양보다 계속 미국 쪽에서 이미 매출이 잘 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지금 파이가 좀 나뉘어진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온이 이제 ESS 쪽에서 이렇게 수주 성공했다라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모회사 쪽인 SK이노베이션이나 이런 쪽에 수급이 또 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여전히 이제 국내 쪽에서도 ESS 모멘텀이 들어오는 만큼 계속해서 미국향 ESS 모멘텀도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유일 전문가님한테도 짧게 좀 질문 드려볼게요. 전에는 사실 정부 측에서 뭐 돈 못 버는 기업들은 정리해라라는 구조조정 이야기까지 나왔다가 이젠 또 돈 못 버는 기업을 도와주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도 2차 전지는 아직인가요? 일단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은 반영될 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은 업황이 개선이 돼야죠. 업황이 개선이 돼야 되기 때문에 본격적인 상승은 하반기 전으로 나올 것이다 좀 말씀드렸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악성 재고가 소화가 돼야 됩니다. 이게 소화되는데 시간이 지금 짧게 보면 올 하반기부터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어느 정도 업황 턴어라운드는 하반기로 보고 있고 그 외적으로 봤을 때 지금 계속해서 모멘텀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별로 대응이 달라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대형주 중심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2차 전지는 좀 업황이 더 돌아서는지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